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팟캐스트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어 선생이고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팟캐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한국어나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팟캐스트라서 단순히 한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아랍어 자막도 준비되어 있어요. 원하는 자막을 선택해서 한국어 자막하고 동시에 볼 수 있어요. 듣다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 원하는 자막을 선택해서 같이 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할게요. 오늘도 제 학생들이 자주 질문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존댓말과 반말이에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왜 말하는 방법이 두 가지나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존댓말을 해야 해요? 반말을 해야 해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어에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기 때문에 처음 배우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이런 높임말 문화가 없는 나라가 많거든요. 하지만 몇 가지 기본 원칙만 알고 있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언제 존댓말을 쓰고 언제 반말을 쓰는지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줄게요.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존댓말은 보통 나이가 자신보다 많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반말은 보통 나이가 자신보다 적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거의 항상 존댓말을 써요. 예를 들어, 처음 회사에서 만난 동료, 처음 만난 친구, 처음 만난 선생님, 처음 만난 이웃 등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존댓말로 시작해요.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 가끔 독학으로 한국어를 공부한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과 첫 수업을 하게 되면 가끔 안녕, 잘 지내? 이렇게 반말로 인사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아마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반말을 먼저 배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려 보여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어려 보인다고 해서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다면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처럼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예의 바르게 들려요. 상대방이 여러분보다 어려 보여도 처음 만났다면 일단 존댓말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 반말을 사용해도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반말해도 괜찮다고 하기 전까지는 계속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먼저 반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상대방이 편하게 말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자연스럽고 예의 있는 행동이에요. 반말이 괜찮다면 보통 말 놓으세요. 또는 말 편하게 하세요. 라고 말해요.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반말을 사용해도 돼요. 그럼 가족끼리는 어떨까요? 자식은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사용할까요? 이건 가족마다 조금 달라요. 부모님한테 반말을 하는 자식도 있고 존댓말을 하는 자식도 있어요. 저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지금은 어머니만 계세요. 저는 어머니한테 존댓말을 사용해요. 하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보통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한 명 있는데 형한테는 반말을 사용해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누구에게는 존댓말을 쓰고 누구에게는 반말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는 학생이 선생님한테 존댓말을 사용해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존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학생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달라요. 같은 나이의 학생끼리는 보통 반말로 이야기해요. 처음 만난 학생이라도 같은 나이라는 걸 알게 되면 금방 반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나이가 다르면 보통 나이가 어린 학생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서는 어떨까요? 부하는 상사에게 존댓말을 사용해요. 상사는 부하에게 존댓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반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부하라면 보통 존댓말을 사용해요. 요즘에는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부하한테도 존댓말을 사용하는 상사도 많은 것 같아요. 동료끼리도 처음에는 대부분 존댓말을 사용해요. 나중에 친해지고 서로 동의하면 사석에서는 나이 많은 동료가 반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도 회사에서는 계속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존댓말과 반말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다면 일단 존댓말을 사용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보통 존댓말을 사용해요. 물론 아주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는 반말을 쓰기도 해요. 하지만 보통 나이와 상관없이 거의 항상 존댓말을 사용해요. 존댓말이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도 담겨 있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존댓말을 사용하면 예의 바르고 배려심 있는 사람이라는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반말을 너무 빨리 사용하면 상대방이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면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존댓말과 반말 때문에 한국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자주 봐요. 생각해보면 저도 외국어를 배울 때 존댓말과 반말이 따로 있다면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
조금 실수해도 대부분 이해해줘요. 존댓말과 반말은 문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은 한국어에서 중요한 존댓말과 반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어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존댓말과 반말 때문에 당황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제 팟캐스트가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